진정한 주식 선생님 아니실까요? 수익률로 직접 보여주고 계시고 몸소 실천하고 계시고 수익 내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단야 선생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부터 함께 보고 갈게요. 한 번 더 도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카이노스메드가 하루 만에 3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카이노스메드뿐만 아니라 넥슨 GT까지 동반 수익 중인데 더 끌고 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너무 하루밖에 안 돼서요. 그렇죠? 네. 카이노스메드는 저 역시도 이제는 좀 겁은 나는데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거래 많이 나와서 부담스럽지만 여기까지 매수했던 주체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문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주목하자는 게 연기금하고 투신 기관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주식은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상황에서도 카이노스메드는 일단 투신들 매수는 들어와요. 사네요. 네, 네. 그러면 아직 요거 보시면 추세는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런 대량 거래가 나오면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바닥권, 투신이라든가 기관들의 매수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바닥권을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분봉 상태로 보면은 투신이나 연기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5,530원을 지지하는 여부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급적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들 이제는 좀 멀리 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넥슨 GT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 게임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오늘 고점 12,000원이면은 단기 고가권에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본다면 지금 보면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고 또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운전을 하는지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나가진 않았어요. 그 사모펀드 쪽에서는 아직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이거는 지금은 이제 고점에 매물 부담 받고 밀렸지만 차라리 지금 현재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더 되밀려 준다면 대략적으로 10,000원 이하로 온다면 여기서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변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보다는 이제 올라가려고 조신하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한 주식들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야금야금 가는 그런 주식들이 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참고로 이제 오늘 이제 실적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주식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이제 상한가 치면은 그런 주식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 요거는 그 실적이 무선 이어폰, LG 무선 네. 이어폰을 하는 주식이거든요. 종목명은 블루콤입니다. 블루콤이네요. 자, 이거는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LG전자가 무선 이어폰을 납품한다면 얘가 가장 수혜가 된다. 그럼 3,000원이면 이거 바닥이다. 진짜 야금야금 네, 올라왔어요. 상한가를 안 치고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6,000원, 6,000원을 목표가를 제시했지만 아니다, 이제 좀 더 보자. 50%는 차익 실현하고 50%는 칠자를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신하게 막 급등락하는 그런 주식들이 아니라 조신하게 움직이는 주식들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조신한 종목들을 많이 모아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또 조신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명분이 있는 건 실적이 되겠죠. 기본기죠. 그렇죠. 실적이 되는 주식들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반드시 수익은 줘요. 근데 우리가 왜 수익을 못 내냐면 기다림이 지겹거든요. 조바신 때. 네, 이 주식은 내 주식은 결국에 갈 건데 다른 주식들은 10%, 20%만 푹 뛰는데 내 거는 땅을 파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면 답답하거든요. 보합도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은 네. 적금 주식이다. 적금 주식이다. 자, 우리가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다달이 얼마씩 적립을 하는 거는 결국에 한 달 넣고서는 이게 목돈이 됐나 이렇게 확인을 안 하잖아요. 차근차근 우리가 매월 분납을 했을 때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의 이자가 받아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결국에 실적 호전주들은 이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실적 호전주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진을 빼고 애를 매겨야지 결국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이라는 걸 우리한테 안겨주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체들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투자 자금이 제한적이고 한정됐으니까. 그러면 실적이 호전되는 그러한 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야 될지 방법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업에다가는 적금 주식으로 해서 내 투자 자산을 70%, 80%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왜? 기다리면은 나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보상으로 계좌 수익이 나오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 뒀으면 좋겠어요. 실적 호전이 된다고 해서 그 기업만 유독 줬을 때는 시세 연속성이 없어요. 그게 실적이 되는 거는 시장에서 관심받는 업황에 속한 종목. 지금 어떤 걸까요? 글쎄요. 소부장. 소부장. 그렇죠. 이부장이 아닙니다.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는 시장에 관심이 있고 또 기관들도 관심 가질 수 있고 외국인도 관심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여건은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업황에 속한 기업일 것. 근데 너무 튀면 안 될 것. 그렇죠. 예. 조신하게 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실적 호전이 유지됐거나 실적 부진이었다가 실적 호전이 난데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주가가 5배, 6배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성향을 보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주가가 실적 때문에 올라가고 회사에서 IR이라든가 보도자료라든가 내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면 결국에 신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 매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잠재 매물이 많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있는 업종에 속한 것. 두 번째는 사상 최고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 그다음에 전환사채라든가 교환사채라든가 전환상환 우선주라든가 신규 물량 전환이 없을 것. 없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에 세 개가 부합된다면 여러분들은 내 재산의 50%, 70%, 100% 투자하고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익 주니까. 3번 이거 노이즈 끼니까 네.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전환사채가 많은 것들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못 갑니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예시 종목 좀 네. 보여주세요. 어떤 거냐면 지금 KMW는 한번 차트를 볼게요. KMW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면 2019년부터 주가가 10배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스타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네. 스타 종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틀림없는 거는요. 연초에 FN 가이드라든가 증권사 어나운스먼트 자료를 하면은 예상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KMW 같은 경우를 보면 한번 실적표를 한번 보면은요. 자, KMW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이걸 한번 확대를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자, 확대를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2015년부터는 적자 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당연히 2015년 주가 바닥입니다. 많이 빠졌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2017년이 되겠죠. 근데 18년에 또 마이너스 네. 떴는데도요? 그러니까 18년은 주가가 빠지겠죠. 그러다가 쭉 보니까 2019년 예상 실적이 보니까 6,800억. 갑자기 사상 엄청나게 최대죠. 늘었네요. 네. 그렇죠.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1,300억. 흑자로 전환했는데 그렇죠. 그 폭이 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시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볼게. 2020년과 2021년, 2022년까지 실적 호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년 동기 대비 이런 센세이션한 그러한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지금 KMW라든가 RFHC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쪽 통신 부품 장비에 관심을 갖지만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이미 2019년도의 주가, 기업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2020년, 21년, 22년은 예상치인 거죠? 네네, 이것도 예상 실적입니다. 네네. 증권사에서 보면 컨센서스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면 자, 결국에 주가 부분 월봉을 한번 보시더라도 주가 부분 한번 본다면
결국에 주가 움직임은 미리 움직이죠. 2017년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라갔다가 18년 안 좋으니까 주가가 빠지죠. 네. 그러다가 2019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와. 그러니까 보면 2019년도에 주가가 9만 원까지 8만 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이 가격대를 못 가는 거는 이미 2019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주가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2021년, 2022년까지 좋아지더라도 이 가격대를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 예선주들을 볼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선생님 오늘 알테오전 굉장히 뜨거운데 이것도 혹시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한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번 이거 볼게요.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속해서 이거는 실적 좋아지니까 관심 두자 매수하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알 거예요. 제가 1월 10일까지 실적 호전 예상 기업 464개를 압축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증가되는데 매출액이 증가되는 우선순위로 집중 투자하는 게 알테오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해 주력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알테오전 한번 실적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됐는데 알테오전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상장 시점에서 보면 이제 실적 흑자를 만들었다가 결국에 설비 투자를 하니까 외형은 커지는데 비용이 증가되거든요. 투자 비용이었구나.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2019년도에는 외형이 2배 가까이 증가되는데 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죠. 네. 그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2020년. 흑자 전환을 했네요. 흑자 전환이라고요. 23억 마이너스에서 70억이라고요. 그럼 4배 정도 흑자들. 그럼 여러분들의 연초부터 할 게 뭡니까? 올해 우리가 집중되는 것들은 실적 호전이다. 그럼 얘 같은 거 보시면 자, 2021년도 2020년 대비 실적 호전은 굉장히 서프라이즈예요. 하지만 이거의 4배가 안 되죠. 그다음에 2022년까지도 굉장히 실적은 좋은데 이미 2019년도에 적자했다가 19년도에 영업이익의 4배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 선반영됐는데 이걸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올 연초에 이거는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한테 100% 이상 수익률 주식이니까 이거는 투자하십시다라는 부분이 잘 보시면 얘 같은 거는 결국에 상장 후에 실적이 부진했다가 결국에 보시면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실적이 서프라이 되니까 주가 움직이는 거는 2020년부터 움직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나는 모르는데 어디서 찾냐? 그거는 게으르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증권사 기업 분석만 펴셔도 예상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보시고 단순히 차트만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지 실적이 호전되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발품 팔아서 투자하면 여러분들의 안정수익을 틀림없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을 한번 봤고요. 네, 선생님 근데 아무리 이렇게 실적이 중요해도 오늘같이 호재성 공시가 나와도 하락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초보 투자자들은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난감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이전이라는 건 이미 시장에서 알았고요. 대신에 오늘 기사가 나서 빠졌던 부분은 파이프라인 수출 금액이 기대치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실망감에.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뭐하러 따라가려고 하세요? 얼마나 드시겠다고?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면 수익에 동반되는 위험까지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 준비했다가 많이 올라서 포기했지만 결국에 이거 말고도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시간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제가 그 사례 또 안 좋은 걸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체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데 자, 그러면 KG 모빌리언스를 한번 볼게요. 한번 실적표를 한번 볼까요? 자, KG 모빌리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본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게 보면은 2018년도에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익률이 떨어지죠. 감소. 네. 그렇죠? 2019년도 이익은 증가했지만 매출액 외형이 줄었죠. 감소. 그러면 언제입니까? 2020년 추정치가 좋네요. 매형도 지금 2배 이상이죠. 네. 영업이익도 개선되고. 이거의 거의 70%죠. 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외형과 수익성이 나오니까 주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2021년도 외형 성장과 2022년까지 지속돼요. 지속되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만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서프라이즈 개념이기 때문에 주가 한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 차트를 보면 KG 모빌리언스 역시 주가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 실적 이슈가 되고 지금 언택트에서 결제가 될 거다, 실적이 좋아질 거라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결국에 근데 이게 지금 뜬금없이 실적이 좋아질 거 나오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문의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반대로 아까 조건 중에서 나쁜 세 가지 조건도 조건 얘기해 충족돼야 주셨는데.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 번째 네. 노이즈 부분 자, 얘기해 이거를 주시려나 참 봐요.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다산 네트워크스거든요. 오, 다산 네트워크스는 실적은 좋은데 못 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다산 네트워크스의 한번 실적표를 볼까요? 다산 네트워크스 실적표를 본다면 외형 성장 꾸준히 일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외형 성장과 이익이 급증했습니다. 네. 근데 단기 손실을 처리했죠. 근데 2018년도에도 다산 네트워크스 한번 주가 움직였어요. 그러다 쭉 보니까 2020년 보니까 외형은 감소했는데 이익률을 증가하죠. 네. 근데 이 수치가 이거보다 작아요. 외형이 그렇죠.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얘가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건 언제냐면 2021년이죠. 매출 증가하죠. 영업이익 3배 증가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못 가는 거는 지금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는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실제적으로 얘가 못 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이걸 볼까요? 여길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전환사채 8회차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했어요. 이 전환 가격이 7,200원입니다. 그러면 7,200원에 지금 8회차 같은 건 430만 주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전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이런 전환 물량이 없는 것보다 못 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 갖고 보면 올해 걸 한번 볼까요? 올해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반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지금 시간이 때문에. 얼마 남지 네네. 않았는데, 자, 그럼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우리가 미리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실적이 되는 거는 기대하셔도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 있다. 자, 네, 요거는 여기 화면에 네, 정리를 지금 하신 요 게 정리가 나와 돼 있어요. 있거든요. 네네. 여러분 한번 재무제표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제표 한번 보시라고요. 주가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사채 물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꾸준히 갈 수 대신에 이거 단타 접근하면은 속 터져 죽습니다. 적금 주식으로 해야 되는데 비아트론, 뉴, 유니셈, STI 요거 하나씩 볼게요. 자, 비아트론 주가 흐름을 보면 월봉을 지난주에는 제가 아이원스를 보여드렸잖아요. 아이원스랑 이것도 똑같아요. 주가 바닥이에요. 부담 없거든요. 그럼 실적을 한번 볼까요? 얘 주력 업종이 뭡니까? 소부장입니다. 김부장 아니고. 한번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비아트론 한번 요거 실적표를 보시면, 자, 이걸 보시면 2020년 예상 매출액은 비아트론 850억입니다. 대략적으로 60% 이상 외형은 성장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영업이익을 보시라고요. 5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가 못 가는 이유는 매출액은 지금 과거에 센세이션하지 못했죠. 여기에 보면 1291억 원에 292억 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보면 2018년도 보면 센세이션하지 않지만 2018년도 주가를 한번 볼게요. 실적이 센세이션 나오니까 2018년도 주가 부분을 본다면 결국에는 주가가 2만 원 이상 있죠. 근데 지금 실적 부분은 2017년, 18년 이때보다 부진하지만 주가는 바닥이죠. 그럼 잡으라는 그렇죠. 시간가요? 2019년 대비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되죠. 그러면 이것도 올라갈 이유가 명확하다는 거죠. 왜? 고점 대비 지금 보더라도 3분의 1 빠져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가격 메리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뉴를 한번 볼게요. 뉴. 네. 제작사. 네, 사업을 제작사죠. 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시장 분위기도 맞아요. OTT 확대가 되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부각되는데 자, 얘 같은 걸 보면 자, 지금까지는 적자 부분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니까 2020년도는 외용도 지금 2018년도 대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결국에 33억 전인 81억 적자에서 흑자되는 거 부분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2021년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동시에 개선돼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죠. 네.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2022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가를 보시더라도 자, 뉴 같은 경우도요. 일단 실적 부진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10,000원대에서 초기까지. 1,760원까지 왔다가 이제 4,000원이에요. 그러면 2020년 실적이 완전히 흑자 전환 돌아서고 외형은 지금까지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 2021년부터 이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적금 주식으로 들어가면 제가 보더라도 못 가더라도 이거는 지금 4,480원이면 욕심을 안 내면 이거는 6,800원 수준 되겠고 욕심 내면 8,000원 수준까지 한번 볼 수 있어요. 한번 가나 안 가나 보시라고. 1년만 개 적금 들어보시고. 왜냐면 이거는 2020년에 있으니까. 2021년이니까. 네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하면 하나만 할까요? 계속 하셔도 돼요. 그래요? 준비하신 두 네. 종목 다. 자, 지금 이제 똑같습니다. 유니셈이라는 유니셈. 것들, 이것도 소부장이에요. 반도체 장비 쪽이죠. 얘 같은 것도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외형은 2017년이 제일 컸죠. 근데 결국에는 영업이익은 지금까지 사상 최고거든요. 그러면 2020년부터는 주가 모멘트고 2021년, 2022년보다도 외형 성장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을 한번 보면 유니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은 주가가 바닥권, 2017년, 18년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밀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부장이고 지수가 밀린다면 얘는 바닥은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차근차근 한번 매수 부분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STI인데요. STI도 소부장이요? 소부장입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한번 기업을 보세요. 매출, 영업이익. 네, 지금 한번 요걸 보면 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지금 사상 최고치는 2017년에 기록해 2017년 주가가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2020년 보시면 사상 최고의 매출과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만들고 기대된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 2022년까지 연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요. 자, STI 역시도 지금 보면 주가는 2017년도 실적 요준이니까 33,000원까지 갔다가 밀렸죠. 지금은 16,500원까지. 그렇죠. 근데 지금 2020년부터 실적은 2017년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역시도 매수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월봉 봤을 때 주가가 부담한다면 이건 역시도 똑같이 바닥은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역시도 궁극적으로 본다면 2017년보다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나온다면 2017년 고가선 돌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적금 주식을 이런 거 모아나가시면 마음 편하게 안정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 장기 이렇게 다 능하신 우리 단야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적금 주식 4개 들어봤습니다. 비아트론, 뉴, 유니셈, STI 하반기 실적을 넘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기대해볼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매일같이 뵙고 있죠. 단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